안녕하십니까, 황영은입니다. 오늘 성공하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간 제 강의가 좀 유익하셨습니까? 재미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해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 즉각 반응을 알 수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제 컨텐츠가 좀 쌓이고 제 강의에 흥미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쌓이면 제가 라이브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요. 일단 오늘은 또 이제 녹음 영상입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제가 이 강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아마 한 50번, 100번 정도 이제 창의성 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주로 이제 대구에서 많이 했고, 타 지역에 가서도 창의성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의 교육은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창의성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는 불려 호지자, 호지자는 불려 낙지자. 아는 사람은요, 아는 것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요,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공부를 좋아합니까? 공부를 즐깁니까? 그런데요, 진짜 공부를 즐긴 사람들이 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걸 너무너무 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공부를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학 100점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노벨상을 필즈상인가요? 그럼 못 받습니다. 파브르 곤충기 쓴 파브르, 매미를 관찰하고 개미집을 뒤질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생물 시간에 곤충 이름 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좋아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자, 제가 지난번에 강의했습니다만 유능함, 다정함, 회복 탄력성, 이것이 이제 성공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갖춰야 된 항목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창의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의성. 유능함에도 창의성이 필요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다정함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또 창의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창의성은 어디나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창의성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저 사람은 창의적인 역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창의적인 역량이 뛰어나다.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 역량이 뛰어날까요?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가족에 대한 관심, 친구에 대한, 이웃에 대한, 애완동물, 동식물, 자연, 주변에 대한 관심이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애견용품들, 이게 애묘용품들, 기발한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 설계했을까요? 누가 개발했을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일 거예요. 애기 키우다 보면, 야, 이런 거 있으면 정말 좋겠다. 기발하다. 누가 개발했을까요? 애기용품 사장님? 그럴 수도 있죠. 그분도 아마 애기를 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애기를 키우면서, 보면서, 애기한테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애기가 이게 불편할 텐데, 관심을 가져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내가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할머니가 연시하셔서 힘들어 하셔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할머니에 대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것이 제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만들어진 많은 창의적인 제품 때문에 우리가 편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재밌는 영상 한번 볼까요? 클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클립입니다. 클립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클립을 길게 편 후에 구부리고 있네요. 구부리고 있는데, 구부리고 끝을 돌려서 벤치를 가지고 끝을 이렇게 돌려서 누릅니다. 뭘 하려고 할까요? 전동 드릴입니다. 그죠? 전동 드릴에 물렸습니다.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립톤 티를 가져왔습니다.
립턴 T를 가져와서 끝을 떼내고 저기 C를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만들고 이렇게 겁니다. 이제 전동 드릴이 물려 있으니까 전동 드릴을 키면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쯤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녹차를 립턴 T를 이렇게 묽어내고 있습니다. 맛있는 홍차가 만들어지고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저런 일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저런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뒤통수 빡 때리면서 야 이 미친 자식아 들어가서 공부나 해!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녀 저런 짓 안 합니다. 왜? 전동 드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뭐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집에 자녀가 저 전동 드릴을 만질 줄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전동 드릴을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만져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만져보지 않았는데 사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중요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입니다. 그죠? 서양의 대부분의 발명은 차고지에서 만들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고지에 가면 서양 차고지에 가면 이게 정말 많은 공구들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톱도 있고 망치도 있고 괭이도 있고 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삽을 가지고 정원 작업도 하고요. 예, 낙엽이면 깔고리를 가지고 긁기도 하고요. 톱과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경험은 어떻게 쌓습니까? 여행을 통해서 직업 탐방, 다문화 경험, 독서, 공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경험을 쌓으면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도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는 자연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 학교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것보다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등산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주로 산을 많이 갔죠. 보시면 뭐 전국에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몇 장만 가져왔는데요. 이게 20년 8월 2000년 8월 15일 그러니까 7, 8, 9, 0 막내가 4살 때 우리나라로 4살 때 여기는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때 설악산 울산바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산에 가면서 가재도 보고요. 또 다람쥐도 보고요. 뱀도 보고요. 사냥도 보고요. 여기 어디 사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다리를 접질러서 앰뷸런스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요. 비를 맞기도 하고요. 눈을 보기도 하고요. 미끄러져 보기도 하고요. 막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보기도 하고요. 이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갔던 산들입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이 실생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많은 경험을 했어요. 관심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사면 돼가 아니라,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능력은 어디서 길러지나요? 독서. 또 깊이 생각하는 거, 묵상. 저기 종교적인 묵상도 좋고요. 예. 토론.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죠. 글쓰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고요. 또 자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주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엉뚱함과 재치, 이거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죠? 남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 엉뚱함과 재치. 그죠? 엉뚱함과 재치는 어떻게 길러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제일 좋은 게 코미디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키울 때는 그때 코미디 빅리그 우차사가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코미디 빅리그 보고 나면 조금 있으면 다시 우차사까지 했으니까. 그러면은 저 코미디 프로 할 때는 애들 막 부릅니다. 야 나와라. 같이 보자. 같이 보면서 깔깔 웃고 그랬습니다. 유머, 장난, 오락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사고를 만들어내는데 기본적인 역량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유머러스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이렇게 학원만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그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창의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또는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봐. 저도 이제 학생 상담을 많이 하는데 엄마랑 같이 하면 말을 안 해요. 제가 질문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럼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애는 말을 안 해요. 어머님, 잠깐만 나가 계세요. 그래도 한동안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엄마가 안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면 애들이 그제서야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하는데 정말 장애가 되는 분이 죄송하지만 어머님들인 것 같아요. 어쨌건 말하기. 그 다음에 또 글쓰기. 그죠? 항상 뭐 앞에 사람이 없으면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메모를 하는 거. 그래서 유명한 발명가들은 항상 침상에 이렇게 메모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다가 왜 불떡 생각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메모를. 저는 사실 이제 연필을 두고, 그러니까 볼펜을 두고 손바닥에 많이 적었어요. 손바닥에 적어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뭐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표현은 뭘까요? 예술가들은 예술 작품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창의적인 게. 음악으로, 미술로, 공예품으로. 또는 또 제품으로도 나오잖아요. 그죠? 기발한 제품들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죠. 기발한 생각들.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거가 야, 학생들의 프로필을 알고 이렇게 자기의 신상을 공개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코딩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페이스북 아닙니까? 야, 검색을 이렇게 하면은 기가 막힌 결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후 같은 것보다 알타비스타보다 훨씬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구글 아닙니까? 개발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거는 수학과 과학이죠. 수학과 물리죠. 예,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표현을 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내가 직접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팀이 있습니다. 코딩 잘하는 사람을 찾고 예술 잘하는 사람을 찾고 그래서 그때 뭐 조영남 씨는 이렇게 그림을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죠? 창의성은 조영남 씨한테서 나온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재판이 걸리고 이제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건 팀을 만들어서 창의적인 사고를 실행시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두 사람만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술작품이 되고 제품이 되고 또는 회사가 되고 서비스가 되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진정한 창의적인 사람이고 창의적인 인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 장으로 표현해 보면 자, 대상에 대한 관심, 다양한 경험과 지식,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플러스 엉뚱함과 재치를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고 이것이 대화를 통해서 글쓰기를 통해서 예술작품, 제품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나 팀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는 얼마만큼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창의적인 사고로 얼마만큼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 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못하는 이유는 저런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창의적인 표현, 창의적인 실행을 하지 못하는 첫날 보셨지만 발표도 못하고 질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토론이 없고 그죠? 팀을 만들어내는 소통력이 없으면 팀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제가 창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창의를 죽이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고 선행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자유로운 사고를 했다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그냥 우물 안에 갇힌 교과서에 갇힌 사고를 하고 틀에 박힌 공식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이런 생각을 하는 교육에서 우리가 빨리 탈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인데요. 이어질 목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의성을 키우는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은 독서실이 아니다. 약점 보완하기, 강점 키우기, 평범한 100점, 탁월한 100점. 자, 10번째 이야기 또 재밌죠. 받아쓰기 40점이면 어때? 받아쓰기 40점이면 괜찮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10번째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축적이 되면 아마 제 강의 보시고 요거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10번째 강의를 찾아서 저 제목을 찾아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공감하시거나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아니지 받아쓰기가 40점이면 큰일이지 라고 댓글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